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목소리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 힘이 약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뭐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무슨 업데이트나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장기적인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적인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은 이미 예전에 많이 드렸고요. 지금쯤이라면은 장기적인 플랜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보면은 2장이거나 2장에서 진입을 한 사람들이 적어도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 18년도에 진입을 한 사람이 한 40%,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진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진입을 한 사람들이 많겠죠. 이 거래대금만 보면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두 그룹 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흔히 강조하는 돈을 벌어본 사람들 입장엔 과거에 매매를 해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포인트 말고도 아마 이것도 맞을 거예요. 이때 진입을 한 사람들일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같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17, 18년도에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야, 이거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나 장기 홀더 분들은 엄청 다르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13년도는 안 나왔고 14년도부터 17년도에 대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점락이 한번 있을 거예요. 네, 주봉 상태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일봉 상태로 보면은 갑자기 줄어든 게 보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XRP의 등장, 대알트장하고 또 이더리움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차트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알트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알트가 지금처럼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옆으로 밀고 있는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가? 위로 향하고 있는가? 이거는 좀 의견이 갈릴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향했다가 회복장일 때 상승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횡보하고 있다. 뭐 잘라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대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쭉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뭐 달러처럼 그냥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아까 표현한 그 뭐 점락이 나왔던 차트 한번 이렇게 그냥 대격변인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게 된다면은 점점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17에서 19%의 이더리움 도미넌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을 해야 되겠죠.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논문이나 뭐 수학 과학을 보면은 가정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만약 뭐 x가 올라갔을 때 x가 그냥 0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가정을 하잖아요. 이 그림대로라면 올라갈 것이니 추후에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흡수되면서 이 마의 22%를 넘기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이때부터는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방금 말씀드린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비교를 해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 약간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나스닥이고요. IXIC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한글로는 나스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JI, 다우존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차트는 약간 다릅니다. 정말 대형주를 모아놓은 것과 기술주를 모아놓은 놈이 다르다. 그래서 기술주 특유의 변동성이 큰 모습이 보이고 대형주의 튼튼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 차트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맞아요. 비트코인 차트랑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승분을 그냥 100% 되돌려 놓은 차트고 가치가 점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런 차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둘 중 하나라면은 어디가 더 미래성이 밝은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지위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의 기술력이 있을까요? 기술 하나하나 자체는 표현이 되어 있고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술력이라는 것을 붙인다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기술력이 더 클 겁니다. 이 안에 돌아가고 있는 그 생태계만 보더라도 뭐 디파이나 NFT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은 알트를 대표하는 그냥 선봉인 느낌에서 저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가치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지위랑 기술에 한해서는 두 차트가 비슷합니다. 어디가 더 지위가 강할까? 기존의 지위가 어디가 더 강했을까? 당연히 다우존스겠죠. 과거 1990년도 뭐 훨씬 그 전에 베트남 전쟁 했을 때 1975년도부터 90년도까지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과연 IT 기술이 가치를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뭐 철도나 아니면은 뭐 먹거리나 그런 것들이 뭐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평가를 좋게 받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치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시를 해드릴 게 1990년도인데 아마 이때쯤이면은 이 IT 기술로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았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2배 정도 상승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나스닥의 경우에는 4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안 보여서 제가 좀 내렸는데 한 41배, 42배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1990년도에 IT에 투자를 한다고 아마 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나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잡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위험에 투자를 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 투자가 비난을 받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간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2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시총이 많이 따라왔어요. 한 2분의 1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을 했었던 과거에 비해서면은 정말 많이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많이 추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 본다면은 이게 1차인 거고 2차인 거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3차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아마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나 아니면 3차가 될 때쯤이면은 역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되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지위로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고 계실 거예요. 저 같아도 이 얘기는 술 취해서 그냥 하는 얘기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당장 벌어질 일도 아니고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 신경을 안 쓰실 텐데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975년 한 80년도 이후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어들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한 4년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 차트를 본다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랑 상승 하락 분에서는 좀 많이 유사하죠. 고점을 높인 것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상승분 그냥 거의 다 반납한 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저점 안 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납작한 구역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약간 반등한 시점. 여기 서 있고 우리를 속이는 하락도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다 팔았는데 매수 못해서 포모가 오는 시절도 있을 거고 이런 장들이 난무하는데 앞으로 뭐 3년 뒤, 4년 뒤에는 이더리움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 밑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힘을 잃으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서 파악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선호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투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 보이거든요. 나는 10년간 존버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그러시는 분들 많아 보이는데 뭐 지각비 내고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정말 장투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더리움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말을 꺾을 수 있는 이런 하락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차트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미너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가치를 믿고 그 기술력을 좀 높이 평가를 해본다면은 그 누군가는 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 제가 뭐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찍는 건 아니고 사실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오늘 뭐 디카르고 같은 것들 잡코인 같은 거 검색을 하면서 영상도 보기는 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영상이 그냥 하나하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한 걸 이 사람도 말하고 있네. 날짜를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말하는 거고 뭐 이게 막 뒤죽박죽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비트코인 보고 이더리움 차트 보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냥 무한 반복하고 그다음에 알트 한 200개 추천한 다음에 해제 몇 번 해주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고 너무 그냥 반복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방향성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 분석을 눌러봤는데 저는 한 30대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30대보다 오히려 40대 분들이 많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맞는 콘텐츠를 촬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30대에 맞춰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40대, 50대 분들 약간 내용이 어렵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쉽고 그냥 섭취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점점 트렌디하게 좀 바뀌셔야 됩니다. 트렌디가 이게 맞나? 트렌디. 그래서 40대 이상 분들은 노력을 해주시고 60대 이상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 예상이긴 한데 이 영상은 조회수가 아마 낮을 겁니다. 평상시보다 2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만약에 조회수 2만 회 넘긴다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인 중에 이더리움 투자하면서 매월 월급 쏟아가지고 물타기 여기서부터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수십억 부자 된 사람 있다고. 그 사람 인터뷰 따도록 하겠습니다. 2만 회 넘기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석구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매매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곧 있으면 3,000명이니까 입장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